네. 파파앤선의 파파입니다. 안녕하세요. 주식 투자 네 번째로 그러면 피터 린치가 얘기했던 그 많은 부분들 중에 우리가 얘기하는 그 투자가들, 전문 투자가들은 과연 누구인가? 라는 부분에 대해서 좀 초점을 맞춰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위 뭐 국내 시장에서 세력이라고 하는 그죠. 각 종목별로 세력이 들어왔다 나왔다, 주포가 있다 없다, 뭐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과연 이 세력이라는 것은 어떠한 사람들인가? 크게 보면은 금융이죠. 투자 수익을 얻으려고 움직이는 어떤 펀드 자금이라든지 펀드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주요하게 외국인들이나 기관 투자가 거액의 투자 자금을 움직이는, 일반 소액 투자자와 달리 거액의 투자 자금을 움직이는 그러한 것이 세력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세력은 국제적인 뭐 투자 세력이 될 수도 있겠죠. CS나 뭐 UBS라든지 뭐 모건 스탠리라든지 뭐 메릴린치라든지 이런 국제적인 금융 투자 세력이 될 수도 있고, 국내 뭐 기관 투자자들, 국내 펀드를 모집해서 투자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사모 펀드도 있을 거고, 증권사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들이 이제 공통적으로 움직이는 거는 이제 분산 투자죠. 포트폴리오를 구성해서 분산 투자의 반대말은 몰빵이니까요. 한 군데에다가 넣고 그것을 그냥 계속 보유하는, 우리로 말하면 뭐 사업가들, 자기 사업을 가지고 있는, 자기 회사의 주식을 가지고 있는 대주주들이 그 사업을 몰빵하면서 영위해 나가는 거죠. 예, 이런 그 세력들은 투자자들이기 때문에 많은 엄청난 돈을 투자를 하는 거죠. 그건 마치 물과 같아서 낮은 곳이면은 물이 가서 채워 들어가고 높은 곳이면은 물이 빠져나오듯이, 그러한 원리로 분산 투자를 하는 거죠. 포트폴리오를 구성해서. 해외 자본 같은 경우에는 뭐 자기네들이 투자처가 미국 시장이라고 그러면 미국 시장을 기반으로 해서 그 미국 시장이 하락했을 때를 대비해서 뭐 국외 시장, 유럽이라든지 일본, 한국, 중국 시장 이런 데서 그 위험을 해치 펀드라고 그러죠. 회피하기 위해서 자금들을 한국 시장이나 이런 데 일정 부분 넣는 거죠. 이런 자본들은 어떻게 되냐면 계속 물밀듯이 그 투자 수익률에 따라서 물밀듯이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가령 한국 경제가 좋아진다 이러면은, 한국으로 수익이 좋아지고 실적이 좋아진다 이러면 한국 경제 포션을 전체 자기네들이 운영하는 걸 100이라고 그러면 포션을 뭐 10에서 15로 늘린다든지, 미국 경제가 안 좋아진다 이러면 전체 운영하는 포션을 55에서 뭐 50으로 줄인다든지, 이런 걸로 해서 전체 100이라는 거를 두고 그거를 그 운용을 하는 거죠. 금액을 조정해 가면서. 그래서 피터 린치가 쓴 그 월가 영웅에도 그런 본인이 어떻게 운용을 하는지에 대한, 포트폴리오를 운용하는지에 대한 얘기가 나와 있는데, 본인은 뭐 전체적으로 뭐 1,400가지의 종목을 가지고 있는데, 그 중에 뭐 200개의 종목에 거의 뭐 90% 이상이 200개 종목에 들어가 있고, 뭐 100개 종목에 그 반 이상이, 투자금의 반 이상이 들어가 있다는 얘기를 하는데, 일반 투자가들 입장에서는 뭐 이 분산 투자라는 건 대단히 중요한 거니까요. 왜냐하면 미래를, 아까 얘기했다시피 장세 자체를, 저편에서도 얘기했다시피 장세 자체를 예측하는 거 하지 못하는 것 같이 미래를 예측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종목을 아무리 좋게 보고 잘 평가를 하고 미래 전망이 밝다 하더라도, 또 저평가되었다 하더라도 또 어떤 변수가 생물이기 때문에
이 기업은 생물과가 인간의 집합이 있고 그건 환경 변화에서도 어떻게 전개될지 모르는 게 그 위험성이 있는 것이죠. 100% 안전한 주식은 없는 거죠. 그래서 그런 위험성을 커버를 하기 위해서 분산 투자를 하는 거죠. 조금 분산 투자를 하되 그냥 많은 종목을 가지고 있는다는 건 의미가 없는 거고 서로 이제 커버를 하는 대체를 할 수 있는 품목들을 짜서 그걸 보유를 하는 거죠. 가령 경기 변동에 너무 노출되어 있는 주식을 가지고 있다 이러면 일정 정도 자산 가치가 높은 주식들을 보유해서 그 부분을 커버를 할 수도 있을 거고, 또 급성장 종목을 가지고 있다 이러면 또는 대형 우량 종목, 삼성전자라든지 하이닉스라든지 이런 종목들을 가지고 그것을 혹시 모를 위험에, 혹시 그 종목이 위험에 처하더라도 이 종목으로 위험의 그 퍼센트를 줄이는, 이전 위험의 어떤 그 부담을 줄이는 그런 역할로서의 그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거죠. 그래서 그 거대 자본, 어떤 투자 자본들 같은 경우는 다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하는 거죠. 또 종목, 국가 간의 포트폴리오, 그다음에 또 종목 간의 포트폴리오, 그리고 매도와 매수 간의 포트폴리오도 합니다. 그래서 그거는 어떤 종목은 안 좋다 하는 종목은 매도 포지션을 취하고, 어떤 종목은 매수 포지션을 취하고, 뭐 종목별로 갈 수도 있고, 업종별로 해서 업종이, 이 업종이 2차 전지가 좋아졌다고 그러면 2차 전지에 5%만큼을 더 투여를 하고, 그 다음에 조금 안 좋아지는 거, 철강이 요새 조금 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조금 지고 있으면 철강이 있는 부분을 조금 빼고, 이런 식으로 큰 하나의 백이라는 덩어리를 가지고 이거를 그 파일을 조정해 나가는 거죠. 그래서 또 시점별로도 또 어떤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게 그 중장기 포션, 중기 포션을 가지는 어떤 이 종목에 대해서는 중기적으로 가져가겠다. 1, 2년은 가져가겠다. 또는 이 종목은 3년 이상 장기로 가져가겠다. 또 이 종목은 단기로 보면서 어떤 중장기를 모색하겠다 하는 그런 시점별로도 또 포트폴리오를 가져가는 거죠. 그래서 아주 복합적으로 그런 그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하고 그거를 시뮬레이션, 수량적으로 시뮬레이션을 해서 투자를 하기 때문에 상당히 개인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이런 부분을 따라가기가 상당히 어려운 것이죠. 그래서 어떨 때는 이 업종이 올랐다가 전혀 안 오를 것 같은 또 외면을 받고 있던 음식료업이 최근에 또 음식료업이 또 떨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면 실적이 조금 대두가 되고 이러면 음식료에 대한 뉴스가 조금 나오면서 거기에 일정 부분 먼저 가 있는 거죠. 선취매를 하는 거죠. 세력들은. 그래서 일정 부분 포션을 5% 10% 올리고 또 이렇게 해서 어떤 가격에 오르는 것에만 집중을 하는 게 아니라 최근에 또 공매도를 하잖아요. 공매도를 하면서 다시 또 그 반대편에는 매입 포지션을 잡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 또 안 오른 종목에 대해서는 매입을 들어가고, 그러니까 주가가 약간 저평가되고 실적이 좋겠다고 생각되는 종목에 대해서는 매입 포지션을 취하고, 조금 너무 그동안에 올랐다 그리고 조금 향후 전망이 조금 애매하고 부정적이다 이러면 또 공매도 포지션을 취하고, 이렇게 해서 공매도 같은 경우에는 또 이렇게 레버리지 효과가 높으니까요. 자기 자본이 아니고 그런 부분들을 단기간으로 이제 공매도를 치면서 포지션을 가져가고, 그래서 이제 유럽계 자본들 CS나 UBS 같은 경우에는 그런 그 숏 포지션에 공매를 많이 이용해서 매수와 매도를 밸런스를 조정해서 투자를 하고 뭐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투자자들은 이런 부분들, 개인 투자자들은 이런 부분들을 과연 우리가 상대하고 있는 그 외국인이나 기관들이 어떤 형태를 취하고 있는 것인가, 어떤 상황에 처해졌을 때 또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떤 그 형태를 취하냐 하는 것을 잘 알아둘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가령 급락 포지션이 왔을 때
이런 가입. 최근에 팬데믹이 왔을 때 이분들은 트레이드잖아요. 기본적으로 트레이드이기 때문에 누군가가 위험을 왔을 때는 위험을 해지를 하기 위해서 결국은 또 펀드를 또 상환 요청을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렇게 되면 일반 투자가들 같은 경우는 내가 주식을 가지고 있다면 그대로 가지고 계시면 버팅기면 되는데, 버팅기고 다시 회복될 때까지의 기간을 감내를 하면서 버팅기면 되는데, 이 사람들은 계속 거래를 일으켜야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물론 공매를 하게 되면 떨어지는 게 오히려 이득이겠죠. 공매 포지션 해놨다면. 그러나 그렇지 않고 갑자기 급락을 맞았다면은 매도 포지션을, 분할 매도 포지션을 취하는 거죠. 매도를 넣고 대량 물량이 매도를 하면은 대량 물량부터 먼저 빠져나가기 때문에 주가가 빠지기 시작하는 거죠. 큰 폭으로 빠지고 소액 투자자들은 빠져나올래야 빠져나올 수가 없는 거죠. 결국은 구조적으로 신용이라든지 미수를 안고 있는 그런 소액 투자자들이 여기서는 이제 손해를 보게 되는 그런 구조가 만들어가는 거죠. 급락이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서서히 주가가 회복이 되면 다시 또 분할 매수 포지션을 취하는 거죠. 그것이 매도 매수를 취할 거. 근데 가격 결정권, 프라이스 메이킹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그 자본이 있기 때문에, 외국인이나 기관들 같은 경우에는 그거를 본인들이 팔 때 자기가 원하는 조금 하향된 가격으로 급락이 왔을 때 팔 수가 있고, 또 빠르게 남들보다 빠르게 그 종목을 회복기가 왔을 때 더 빨리 쳐올리면서 거기서 수익을 남길 수 있는 수급상의 어떤 이점들이 있기 때문에 소액 투자자들 입장에서 이런 부분들을 자유롭게 기관 투자가나 외국인처럼 이렇게 트레이드를 할 수 있는 것은 불가능한 거죠. 그래서 일관되게 얘기하는 것은 미수나 신용을 가지지 말고 본인 자금으로, 여윳돈으로 하라. 그러면은 결국은 이 세력이 어떤 수급에 의한 실질적인 그 기업의 가치보다는 어떤 수급에 의한 그 등락을 견뎌내지 못하게 되는 그러한 결과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책의 그런 그 외국인이라든지 어떤 그 투자 세력들에 대한 부분들은 크게 써놓지는 않았지만, 본인이 어떻게 투자를 한다, 본인은 어떻게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어떤 포트폴리오 액을 조정한다라는 얘기는 피터 린치가 하고 있어요. 그래서 또 갑작스런 어떤 급락 상황을 맞았을 때 트레이더들은 이런 어떻게 움직인다. 그 다음에 가급적이면 피터 린치도 현금화를 시키지 않는다. 그래서 전체의 펀드가 가지고 있는 100이라는 돈을 가지고 있으면 그것을 적정적으로 각 종목마다 포션을 정하고 그 종목의 이 가치에 따라서 종목들을 끊임없이 재조정해 나가는, 가치가 증가하면 조금 더 올리고 매입 포지션을 취하고 그런 형태로 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주가는 이런 부분 때문에 계속 출렁이게 되는 거죠. 똑같은 주식이라도 관점에 따라서 외부적인 어떤 뉴스라든지 자그마한 뉴스에 따라서 출렁임을 만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외국인이나 기관들이 매수 포지션을 취하게 되면 결국은 주가가 올라가게 되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올라가게 되면 뭐 2%, 5%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또 원인 모르게 또 다른 그 종목은 뉴스가 소재가 없지만 그거 외에 다른 종목들이 더 좋은 호재가 나타난다면 여기서 나의 펀드의 자금은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결국은 기존에 정체되어 있는 주식을 빼서 좀 더 좋은 주식에 매입 포지션을 들어가는 게 세력 입장에서는 좋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되면 결국은 정체되어 있거나 아무 뉴스가 없는 부분 또는 장기적으로 소재가 나올 그런 우량한 기업들이 단기적으로는 또 빠질 수도 있는 거죠.
수급에 의해서. 그래서 그러한 그 주식시장의 3분의 1 은 외국인이고 우리 주식시장의 3분의 1은 기관이고 3분의 1은 일반 개인 투자자라고 하면 3분의 1 그 세력이라 할 3분의 2가 그런 세력과의 대결인데 이 사람들이 추구하는 게 포트폴리오라는 거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포트폴리오고 트레이드를 유발을 시킨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그러한 그거를 잘 이해를 하고 그다음에 거대 자금을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시작 때부터 약간은 불공평한 게임을 하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큰 돈을 배팅할 수 있는 사람에게 우선권이 주어지는 거기 때문에 그러한 상황이고 그래서 이러한 패턴은 일반 개인 투자자도 따라갈 그대로 투자를 하더라도 그 방향은 아까 얘기했다시피 그 신용이라든지 그런 핸디캡은 가지지 마시고 핸디캡을 가지지 말고 핸디캡을 없앤 상태에서 이런 방향은 전체적인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방향은 따라갈 필요가 있다. 뭐 해외에서 적극적으로 투자를 하라는 그런 얘기는 아니고 국내에 투자를 하더라도 종목 간 대체할 수 있는 거 또는 그 중간중간 뉴스에 따라서 그리고 단기, 장기, 뭐 중장기 구분을 해서 금액을 배율을 조정을 해서 단기 포션은 어느 정도에서 어떻게 포션을 각 그 종목별로 구성을 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 본인이 하면서 그 어떤 종목 간의 어떤 위험을 해지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경험을 통해서 익히는 그런 과정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그 주식시장의 세력의 어떤 세력이 누구며 세력이 어떻게 매매 패턴을 일으키는 건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번에는 저번 편에 말씀드렸던 어떤 공모주에 대해서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뵙겠습니다.